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피해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상대 학생에 대해서, 즉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학교폭력은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사 범죄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의 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요 안에 이제 형사 범죄 범위가 요만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는 해당하지만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제가 다시 좀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개념이 요만하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는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만 형사 범죄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지금 빨간 부분은 형사 고소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요 검은 부분만 형사 고소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는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를 보게 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조치를 받는 것 외에도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나오지만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다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학교폭력만 인정되면은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가해 학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범행 사실에 대해서 특정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즉 범행 사실에 대해서 특정이라는 건 뭐냐면 죄명을 특정하는 겁니다. 죄명 특정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 이건 뭐겠습니까? 보시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있으면 조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진료나 아니면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진단서가 나왔으면 진단서, 그 다음에 그 치료 내역 관련된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해야 되고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학폭이랑 형사고소랑 이제 민사,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이게 형사고소라고 하고 이게 민사라고 하겠습니다. 민사라고 하면 서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지만 당연히 학폭에서 조치를 나오면 형사고소에서도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에서도 이게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폭에서 조치가 나오면 형사범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학폭에서 조치 결과가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인 교육청에서 학폭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폭 대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으로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를 잘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의 조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이렇게 뭐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한다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